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헬조선, 흑수저, 꼰대, 이러한 것들이 유행어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냥 유행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왜 저러한 언어들이 이렇게 유행을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헬조선이라는 이 말이 밀레니얼의 유행어가 됐을까? 흑수저라는 말이, 꼰대, 과거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죠, 그죠? 꼰대. 하지만 더욱더 많이 쓰이고, 그러한 현상들, 왜 그럴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또는 90년대 중후반 그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려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막대한 빚을 진 상황에서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는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특별한 비전이 없죠. 지금 세계 경제가 과거처럼 나아질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가질 그런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비관스러운 그런 현실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성장의 트랩에 빠진 밀레니얼 세대. 무엇보다 밀레니얼 세대가 어렵게 된 원인은 저성장이죠. 과거에는 10%, 5%, 7%, 8% 이런 고성장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가 매년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최후의 마지노선이 6%다 해서 6%를 고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자리, 성장률로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과거보다 성장했는데 왜 취업은 더 힘들어졌는가? 첫 번째가 바로 고성장과 저성장의 차이입니다. 저는 X세대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고성장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전 세대 굉장한 고성장이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한 결핍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렇게 풍요로운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보다 윗세대들은 굶주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결핍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죠. 계속 발전해 나간다. 노력하면 더욱더 잘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세대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요롭죠. 생산물, 재화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 풍요 속에 비관, 이런 것들을 갖게 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밀레니얼이 선배 세대들에게 꼰대라고 하는가? 결핍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꼰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풍요지만 사람의 그 정신적 고통이 사실 다른 어떤 고통보다 가장 강력한 그런 고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이런 거라도 갖고 있다면 그렇게 꼰대 소리 안 들을 텐데, 맨날 우리는 결핍이 있었어, 너네는 풍요롭잖아, 이러니까 이게 단절이 되는 거죠. 그냥 꼰대라는 이런 하나의 그 차원으로. 두 번째는 숙련 편향적 기술 시대라는 그 개념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을 기억하면 그 어느 정도 좀 약간 허술한 우리 사회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 대기업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신입사원이 막 스타가 되고 맹활약을 하고 막 40대 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접할 수 있었죠. 저는 작은 사업을, 아주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견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눈을 씻고 막 주변을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거리,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는 분들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서 여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주 두터운 관료 조직이 그 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부터 해서 얼마나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 관료 조직이 견고하게 체계를 갖고 있고, 지금 기술 시대잖아요. 기술이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숙련도가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견고해져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신입으로 사회를 진출하기가 어렵죠. 제가 예전에 자소서, 자기소개서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대학교 졸업생이 쓰는 자기소개서인데 경력사항을 기술하시오. 좀 황당하죠? 지금 대학생들은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대학교 졸업생 신입인데 무슨 경력사항을 기입하라고 하고, 상당히 깝깝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한 사회의 대표적인 중산층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 사무직이 아니라 중기업 이상의 중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자, 근로자의 어떤 수준을 중산층의 표본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한 일자리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스스로 노조에서 자기의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노조들 보면, 저는 과거에는 노동운동을 그냥 막연히 지지를 했죠. 왜 지지를 했냐면 뭔가 민주주의 같은 이런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그러한 측면이죠.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죠.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타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밥그릇,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러한 경향의 노동운동, 뭐 청년 세대가 취직이 되든 안 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아예 비정규직조차도 적대시하는 이러한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그나마 취업률도 낮은데 그 취업률의 상당 부분이 또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비정규직. 그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슴 아픈 부분이지 않을까. 네 번째는 정년 연장이에요. 물론 지금 정년을 맞이한 세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 자살률이 또 제일 높고,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정년을 마치고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공백 기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정년이 연장이 됐죠.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년이 연장된 만큼의 그분들, 연장돼봐야 뭐 대기업과 공공기관들 그만큼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비용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년이 연장되면서 그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 인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인력 채용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세대 간에 뭐 갈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책을 읽고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의 뭐 비혼, 결혼을 안 하잖아요. 자녀를 또 출산을 안 하죠. 그리고 공무원을 추구하는 성향이 절대적으로 강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의 발현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일단 저성장 시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형국들, 무슨 뭐 헬조선이라고 욕도 해보고,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러한 논리도 이야기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또 청년 세대는 인구가 적으니까 뭐 유권자로서 그렇게 비중 있는 다른 세대와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그러한 답답함과 참담함 이런 느낌이 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 부족 시기는 언제? 이것도 우리 수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죠. 일본을 보아하니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단가의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에 처했잖아요. 지금은 대학 졸업생들을 먼저 계약해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쟁이 치열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저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하잖아요. 저자 중 한 분인 박종훈 기자는 그게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정도에 그런 것들이 올 것이다, 과거부터 예상을 해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을 연장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자기의 예측이 틀렸다. 지금 상황을 보기에는 빠르면 2030년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 지금 일본과 같은 일자리가 남아도는, 인력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느니 마느니 그런 또 논란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2040년은 되어야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저축.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소득은 과거에 그 동일한 나이대의 세대들보다는 더 높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늘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그러니까 취업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자산 축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YOLO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맨날 인생 한 번 산다고 여행 다니고 하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자산을 축적하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소비 성향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과거 세대보다 더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축률도 과거 세대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계획, 그리고 경제가 하강할 거라는 걱정, 우리 늘 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세대들이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과거 20, 30대보다 저축 성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 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관과 역경 극복.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많은 세대 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 시기,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시기 있죠. 저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부모님의 조력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내가 사회 속에서 나도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때 물론 그 시기는 IMF 이런 또 환란이라고 해서 취업이 좀 어렵고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 밀레니얼 세대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그때는 훨씬 나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간 우리 사회, 물론 다른 세대분들도 다 힘드시고 전쟁을 겪고 오시고 또 부모의 강압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던 그러한 봉건적 잔재가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아내신 분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고되게 하다가 지금은 또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그런 세대도 있고, 다 힘드신데, 그래도 지금 이 저성장이라는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청년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도움은 못 준다 하더라도 어떤 심정적으로 진정한 어떤 이해, 공감, 이런 것을 갖고 대해준다면 이 세대들이 한결 자신들이 처한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